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 죽을까?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며 싫어합니다.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불길한 얘기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일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70세라면 통계적으로 13년이 남았습니다. 75세라면 8년입니다. 80세라면 3년입니다. 하지만 평균은 평균일 뿐입니다. 내일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100세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00년 전 철학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60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채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동서양 철학으로 풀어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작년 한 해 동안 친구 3명을 떠나보냈습니다. 1월에 초등학교 동창 김순희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에는 이웃집 박영자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월에는 교회 친구 최명숙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3명 모두 이 씨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김순희는 74세, 박영자는 76세, 최명숙은 73세였습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이 씨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인가? 밤에 잠들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이게 심장마비 전조 증상인가? 걱정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장례 절차도 미리 정해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말을 꺼내면 싫어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른다. 70 넘으면 언제 갈지 정말 모른다. 나는 준비하고 싶은데. 이것은 한 사람의 특별한 고민이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가 겪는 현실입니다. 한국노년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73%가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82%가 가족과 죽음에 대해 대화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어입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화적 이유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죽음은 불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수없다, 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 4를 피하고 장래 이야기를 꺼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으려 합니다. 명절에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이런 말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말을 좀 가려서 해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둘째, 자식들의 부담입니다. 부모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불편합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말을 하시나 우리가 부모를 잘 안 모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언장 쓰겠다고 하면 유산 배분 때문에 싸우라는 건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장례 준비하겠다고 하면 우리 보고 빨리 죽으라는 건가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셋째, 본인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죽음이 더 빨리 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신 같지만 많은 노인이 이렇게 느낍니다. 말로 하면 현실이 된다, 입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철학자들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철학자들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시대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서기 4년에 태어나 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네카의 저서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의 많은 부분은 이미 지나갔다. 무슨 뜻일까요? 어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70년을 살았다면 70년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남은 것만 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 전체를 죽음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명상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어땠을까? 후회는 없었을까?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을 메멘토 모리 미멘토 모리 명상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명상을 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세네카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룹니다. 중요한 것을 미루고 사소한 것에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즐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매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둘째,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장례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식들과 대화하십시오. 이것은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준비된 죽음은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여행 가십시오.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 하십시오.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네카 자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61세에 황제 네로의 명령으로 자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다고 합니다. 평생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마침내 왔구나. 세네카의 첫 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명상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생생해집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죽음은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붓다입니다. 붓다는 기원전 563년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간의 4가지 고통을 말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지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 아들을 살려줄 약을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붓다에게 데려갔습니다. 붓다가 말했습니다. 약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떤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떤 집은 형제가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은 붓다에게 돌아와 아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붓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붓다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싸웁니다. 아직 죽기 싫어 조금만 더 이렇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저항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죽음도 자연의 흐름이라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붓다는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무상을 이해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꽃도 지고, 계절도 바뀌고,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았다면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젊음도 지나갔고, 건강도 변했고,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것입니다. 둘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우리는 삶에 집착합니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삶도 죽음도 빌려온 것이라고. 빌린 것은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살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만 걱정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살라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라고. 붓다 자신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80세에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담담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진하라. 붓다의 2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으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를 살으십시오. 3번째 철학자는 몽테뉴입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15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중 철학하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장이 있습니다. 몽테뉴는 젊었을 때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언제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려면 연습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어떻게 연습한다는 걸까요? 몽테뉴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죽음을 경험하십시오. 매일 밤 잠드는 것이 작은 죽음입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깨어납니다.
몽테뉴는 말합니다. 죽음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의식이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라고. 둘째, 죽음을 상상하십시오. 자기 장례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올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자식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자기 묘비명을 써보십시오. 여기 잠들다라고 쓴다면 어떤 문장을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좋은 아버지였다, 열심히 산 사람, 사랑받은 사람. 이런 상상을 하면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셋째, 유언을 쓰십시오. 유언장은 법적 문서만이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요? 이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십시오. 죽어서 유언장으로 전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직접 하십시오. 몽테뉴는 5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죽음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겸손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철학자였습니다. 몽테뉴의 세 번째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상상하고 준비하고 정리하십시오. 연습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평화는 커집니다. 새 철학자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유언장을 쓰십시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공증을 받으십시오. 재산 분배뿐 아니라 장례 방법, 장기 기증 의사, 연명 치료 거부 의사 등을 명확히 하십시오. 자필 유언장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문 날짜를 쓰고 본문의 내용을 쓰고 주소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자식들과 대화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엄마가 언젠가는 갈 거잖아. 그때를 위해 미리 이야기하자고 하십시오.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요? 화장할까요? 매장할까요? 어디에 묘를 쓸까요? 납골당은 어디로 할까요? 이런 것을 미리 정하면 자식들이 나중에 싸우지 않습니다. 셋째, 버킷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3가지를 정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제주도 여행 한 번 더 가기, 오래된 친구 만나서 밥 먹기, 손주들 사진 앨범 만들어주기, 이런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올해 하십시오. 이번 달에 하십시오. 넷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20년 전 싸운 형제, 10년 전 멀어진 친구, 평생 마음에 걸렸던 사람. 이제 연락하십시오. 그때 미안했어. 그동안 고마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5째,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 떴으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자식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 가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웰다잉 마이너스 다이잉 운동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을 배우자는 운동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웰다잉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웰다잉 교육을 받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죽음. 불안이 40% 낮고 삶의 만족도가 35% 높다고 합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준비된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죽음은 다릅니다. 유언장도 있고 장례 계획도 있고 마지막 인사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슬프지만 위안을 받습니다. 엄마가 준비하셨구나. 우리를 위해 미리 정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후회 없는 죽음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것 할 걸 하는 후회가 없습니다. 잘 살았다,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떠날 수 있습니다. 셋째, 평화로운 죽음입니다. 죽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해가 지듯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쉴 시간이구나, 수고했어. 내 인생 이렇게 평화롭게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웰다잉 교육을 받았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배우고 유언장 쓰는 법을 배우고 장례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 씨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은 셋으로 똑같이 나눈다고 썼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한다고 썼습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젠가는 갈 거잖아. 그때 너희들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 미리 정리해 두는 거야. 자식들도 이해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 씨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하나,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기. 20년 동안 안 갔는데 올해는 가기로 했습니다. 둘, 제주도 여행 한 번 더 가기. 남편과 신혼여행 갔던 곳입니다. 50년 전 추억을 다시 만들고 싶었습니다. 셋,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각 손주에게 한 통씩 할머니가 살았던 이야기와 하고 싶은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동창회도 갔습니다. 제주도도 다녀왔습니다. 편지도 다 썼습니다. 이 씨가 말합니다. 이제 언제 가도 후회 없어요. 할 건 다 했어요. 마음이 편해요. 밤에 잠들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 못 깨어나도 괜찮아. 오늘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잠듭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오히려 삶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도 권합니다. 죽음 준비해. 안 무서워. 오히려 마음 편해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요?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언젠가는 간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새 철학자가 말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명상하라고, 매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니 저항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연습하라고, 상상하고 유언 쓰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세 사람의 말을 합치면 하나입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마음이 더 평화로워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70세든 75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유언장을 쓰십시오. 자식들과 대화하십시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실천하십시오. 용서하고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잘 살자. 그렇게 살면 언제 가도 후회가 없습니다. 잘 살았다, 감사했다,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며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잘 살다가 준비하고 평화롭게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언장을 쓰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과 이런 대화를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5억이 있는데 라면만 먹습니다. 평생 모은 돈, 왜 못 쓸까요? 세네카, 에피쿠로스, 쇼펜하우어가 돈과 행복에 대한 지혜를 들려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황혼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